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과 평안한 노후를 지켜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김민지입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치열하게 달려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아무래도 가족 모임이나 오랜 지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잦아지기 마련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메뉴를 정하실 때 어떤 음식들이 떠오르시나요? 평소에는 자주 먹지 못했던 특별한 별미를 찾아 식당을 예약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싱싱한 바다의 향이 가득한 생선회나 입맛을 돋우는 짭조름한 게장, 혹은 기력 회복을 위한 장어구이 같은 음식들 말이지요.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돌고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저 또한 퇴근길에 마주하는 고소한 음식 냄새에 발길을 멈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로서, 특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신경계를 다루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식탁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산이라서 더 좋다, 싱싱해서 건강에 최고다 라고 믿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입에 넣어주는 그 귀한 음식 속에 상상조차 하기 싫은 불청객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생충이라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생충이라고 하면 그저 옛날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의 이야기라거나 아이들이 흡장난하다가 걸려서 배 좀 아프고 마는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단순히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영양분을 뺏어 먹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녀석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얌전히 위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치 미로를 탈출하듯 장벽을 뚫고 혈관을 타고 올라와 간이나 폐 같은 주요 장기를 훼손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들이 척수를 타고 올라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뇌까지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오셨다고 자부하던 50대 환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거나 난생 처음 겪는 발작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혹시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심각한 병은 아닐까 걱정하며 사색이 되곤 하십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인 MRI를 찍어보면 놀랍게도 뇌혈관은 깨끗한데 뇌의 이곳저곳에 하얗게 석회화된 작은 점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 하얀 점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주 오래전 조심커 먹었던 음식 속에 숨어있던 기생충이 뇌까지 기어 올라와 집을 짓고 살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흔적들입니다. 환자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수년 전에 민물고기 회를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덜 익은 돼지고기나 야생동물을 드신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열의 9분은 무릎을 치며 말씀하십니다. 5년 전쯤 동창들과 놀러가서 먹었던 그게 문제였군요. 그때는 너무나 맛있게 드셨던 그 한 점의 음식이 시간이 흘러 뇌신경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저는 신경과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순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생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고정관념 3가지부터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3가지 착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방비 상태로 기생충을 섭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회식 자리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혹은 직접 말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독한 술과 함께 먹으면 소독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분들이나 어르신들이 흔히 말씀하시죠. 야, 날 겁먹을 때는 소주처럼 도수 높은 술을 마셔줘야 해. 알코올이 뱃속을 싹 소독해주는데 기생충이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높아봤자 20도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알코올 농도로는 기생충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실에서 살아있는 기생충을 소주 원액에 담가두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기생충은 죽기는커녕 며칠 동안이나 아주 활발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오히려 어떤 기생충들은 알코올 자극을 받으면 더욱 흥분해서 활동성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술을 마셔서 기생충이 죽을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의 위장 점막과 식도가 먼저 타들어가서 병원에 실려가셔야 할 겁니다. 술은 그저 분위기를 돋우는 음료일 뿐 절대 몸속을 청소하는 소독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식초나 와사비, 매운 양념을 듬뿍 찍어 먹으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생선회를 드실 때 살균 작용을 기대하며 초장에 듬뿍 찍거나 소가 뻥 뚫릴 정도로 와사비를 많이 곁들여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식초의 산성 성분이 어느 정도 살균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기생충을 죽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고래배충이라고 불리는 아니사키스는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이 녀석들을 식초 원액에 담가두어도 죽지 않고 며칠을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찍어 먹는 양념 정도의 산도로는 기생충에게 그저 톡 쏘는 목욕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늘이나 고추의 매운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워서 땀을 뻘뻘 흘리지만 안타깝게도 기생충은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양념은 맛을 위한 것일 뿐 구충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착각은 냉동실에 얼렸으니까 기생충도 얼어 죽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생충이 추위에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추위의 기준이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냉동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댁에 있는 냉동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여닫으며 식재료를 꺼내고 넣으시죠? 그 과정에서 냉동실 내부 온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얼어서 성에가 끼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가정용 냉동고는 온도가 일정하게 영하 20도 이하로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기생충을 완벽하게 박멸하기 위해서는 영하 20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꽁꽁 얼리거나 산업용 급속 냉동기로 영하 35도 이하까지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집 냉동실에 며칠 넣어뒀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고 날 것을 해동해서 드시는 것은 여전히 기생충 감염의 위험을 안고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위험한 착각을 확실히 버리셨다면 의사들이 절대 입에 대지 않으려 노력하는 기생충 감염 위험 식품들을 7위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망의 7위는 봄철 입맛을 돋우는 향긋한 유호, 바로 야생 수생 식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연산 미나리나 물냉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기생충은 생선이나 고기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풀에도 기생충이 산다니요. 네. 채소에도 분명히 그것도 아주 위험한 기생충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안심시켜드릴 부분은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사 먹는 재배 미나리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깨끗한 지하수나 수돗물을 이용해 비닐하우스에서 수경 재배를 하고 엄격한 관리와 세척 과정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제가 경고하는 위험한 상황은 바로 교회로 나들이를 가셨을 때 발생합니다. 날씨 좋은 주말, 산 맑고 물 맑은 시골 개울가를 걷다 보면 물가에 파릇파릇하게 자라난 자연산 미나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자연산이네. 농약도 안 쳤을 테니 몸에 얼마나 좋겠어 하시며 그 자리에서 뜯어다가 대충 개울물에 헹궈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삼겹살 구워 드실 때 쌈을 싸서 드시면 그 진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정말 일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맛있는 순간이 기생충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런 식물들이 자라는 환경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물속에 다슬기나 우렁이, 작은 고둥들이 살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작은 고둥들이 간질이라고 부르는 무시무시한 기생충의 중간 숙주입니다. 고둥의 몸에서 나온 아주 작은 기생충 유충들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다가 육가에 있는 미나리나 물냉이의 줄기에 딱 달라붙습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풀 줄기처럼 보일 뿐이죠. 이것을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시게 되면 우리 위장 속으로 들어온 기생충은 소장 벽을 뚫고 나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기인 간을 찾아 이동합니다. 간으로 들어간 기생충은 담즙이 흐르는 통로인 담관의 자리를 잡고 매일 알을 낳으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기생충의 숫자가 늘어나고 담관이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늘 더부룩하며 눈과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세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윗배가 콕콕 쑤시는 통증과 함께 간이 퉁퉁 붓고 고열이 나기도 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억울해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간이 이렇게 망가졌나요? 검사를 해보면 10중 8구 몸에 좋으라고 드셨던 그 자연산 생채소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간을 갉아먹는 독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야생에서 채취한 미나리나 수생식물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초 물에 담가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펄펄 끓는 물에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순간 이 기생충들은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어 즉시 사망합니다.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매운탕이나 전골에 넣어서 푹 익혀 드세요. 그러면 향긋한 자연의 맛은 그대로 즐기시면서 기생충의 공포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연산은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라는 고집. 적어도 물가에서 자라는 이 식물들에게만큼은 과감히 버려주셔야 여러분의 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유기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매력적인 생선알, 즉 어란입니다. 갓 지은 따뜻한 쌀밥 위에 새빨갛게 양념된 명란젓을 올려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최고의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일식집에서 군 한 마리로 나오는 연어알이나 날치알도 없어서 못 먹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저도 입맛이 없을 때 물에 밥을 말아서 짭조름한 젓갈과 함께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경과 의사인 제가 이 생선알을 볼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선알은 말 그대로 생선의 뱃속에 들어있던 내장의 일부입니다. 만약 그 어미 생선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다면 그 뱃속에 있는 알 또한 안전지대일 수 없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고래회충 같은 기생충들은 생선의 내장 주변에 아주 많이 서식합니다. 알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의 틈새나 알주머니 표면에 기생충 유충이 들러붙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알탕이나 알찜처럼 높은 온도에서 펄펄 끓여서 먹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생충도 다 익어서 그저 무해한 단백질 덩어리가 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생선알을 생으로 먹을 때, 즉 젓갈이나 덮밥, 초밥 형태로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젓갈은 소금에 짜게 절이는 건데 기생충이 다 죽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기생충은 염분에도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기 좋을 정도의 젓갈 염도만으로는 기생충을 완벽하게 박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집에서 직접 명태를 사다가 알을 꺼내서 명란젓을 담가 드신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분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맛있는 명란젓과 연어알 평생 끊어야만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가공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혹은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구매하는 시판 젓갈 제품들은 대부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상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 가공품은 반드시 냉동 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권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영하 20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혹은 산업용 냉동고에서 영하 35도로 꽝꽝 얼려버리면 아무리 독한 기생충이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렇게 냉동으로 기생충을 박멸한 뒤에 해동하여 양념하고 포장해서 파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안전한 섭취 요령은 이것입니다. 어란을 드실 때는 가급적 위생관리 시스템이 확실한 대기업 제품이나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할머니가 갓 잡은 생선, 배 갈라서 바로 담근 젓갈이 진짜지 하시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젓갈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맛은 더 좋을지 몰라도 기생충 안전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냉동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노약자분이나 임산부, 어린아이들은 생란을 드실 때 반드시 냉동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마음 편하게 알탕이나 알찜으로 익혀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맛있는 젓갈. 제조 과정을 알고 드시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드시면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5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음식은 연말 회식 메뉴로 남자분들이 특히나 열광하시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바로 민물장어와 민물고기입니다. 스태미나에 좋다면서 장어 꼬리를 서로 드시려고 눈치 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즐거운 메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미식가를 자처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위험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어는 너무 바싹 익히면 퍽퍽해서 맛이 없어. 소고기처럼 살짝 핏기가 돌게 굽거나 겉만 익히는 타다키 스타일로 먹어야 육질이 부드럽고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어. 혹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가에서 갓 잡은 쏘가리나 붕어를 그 자리에서 회를 떠서 술안주로 드시기도 합니다. 민물고기 회가 흙냄새가 나서 그렇지 맛들이면 바다회보다 훨씬 달고 찰지다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민물에서 나는 생선은 절대 never 회로 드시거나 설익혀 드시면 안 됩니다. 몸보신하려다가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물고기에는 바다물고기보다 훨씬 독하고 우리 몸에 치명적인 기생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악구충이라는 녀석입니다. 이름부터가 입, 아가고자에 입, 구코자를 써서 입이 무섭게 생긴 벌레라는 뜻입니다. 이 기생충은 덩치도 꽤 커서 자세히 보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인데 가장 끔찍한 특징은 우리 몸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기생충은 장 속에 얌전히 붙어 영양분만 뺏어가는데 이 악구충은 성격이 아주 포악합니다. 장벽을 뚫고 나와서 근육, 피부, 심지어는 폐나 눈까지 뚫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환자분은 등과 옆구리가 미치도록 아파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통증의 양상이 참 희한했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팠는데 오늘은 등이 아프고 지금은 또 어깨 쪽이 쑤셔요. 통증이 내 몸속에서 도망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피부 밑으로 뭔가 지렁이 같은 것이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악구충이 피부 밑을 기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분께 여쭤보니 몇 달 전에 친구분들과 민물 낚시를 가서 잡은 물고기를 회로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 한 점의 회가 몸속을 헤집고 다니는 끔찍한 고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민물장어를 드실 때는 이거 너무 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겉면이 노릇노릇하고 바삭해질 때까지 속살까지 완벽하게 익혀두셔야 합니다. 완전히 익히면 악구충도 그저 소화되는 단백질일 뿐입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보양식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발 민물 생선만큼은 미디엄 레어나 회로 드시는 것을 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돼지고기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민 안주 생선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위는 바로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돼지고기와 야생 육류입니다. 요즘 캠핑이나 글램핑이 유행하면서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요즘 돼지고기는 기생충이 없어서 소고기처럼 덜 익혀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육즙을 즐기겠다며 핏빛이 도는 스테이크 스타일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요즘 마트나 정육점에서 파는 우리 한돈, 그리고 정식 수입된 돼지고기는 매우 안전한 편입니다. 과거에는 돼지에게 사람의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기생충 감염이 많았지만 지금은 위생적인 축사에서 전용 사료를 먹여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는
시판 돼지고기에서 기생충이 발견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드시는 삼겹살을 실수로 살짝 덜 익혀 드셨다고 해서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생 멧돼지나 시골에서 그냥 풀어놓고 아무거나 먹여 키운 돼지 혹은 검역 과정이 불확실한 수입산 고기들입니다. 특히 등산 동호회나 시골 모임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사냥해온 귀한 멧돼지 고기야. 자연산이라 힘이 아주 좋아. 라며 숯불에 구워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과 의사인 저는 이럴 때가 가장 무섭고 등골이 오싹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산속에서 쥐나 뱀 같은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몸속이 그야말로 기생충 덩어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는 선모충이나 유구조충, 즉 흔히 갈고리촌충이라고 부르는 기생충이 득실거릴 수 있습니다. 선모충에 감염되면 온몸의 근육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눈이 퉁퉁 부으며 고열이 납니다. 단순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약만 먹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신경과 의사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유구조충, 갈고리촌충입니다. 이 기생충의 알이나 유충을 섭취하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윤낭미충증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을 일으킵니다. 뇌 속에 들어간 유충이 집을 짓고 살다가 죽으면서 석회화되어 딱딱한 돌처럼 변하는데요. 이것이 뇌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뇌전증, 즉 간질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게 만듭니다. 뇌 MRI를 찍어보면 뇌 여기저기에 하얀 점들이 마치 곰팡이가 핀 것처럼 박혀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환자분들은 믿지 못하십니다. 내가 돼지고기 중 덜 익혀 먹었다고 뇌에 구멍이 뚫린다고요? 라며 현실을 부정하시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자 팩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트에서 사온 고기는 적당히 노릇하게 익혀 드시면 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기, 특히 야생 멧돼지 고기나 해외 오지 여행 가서 드시는 현지 돼지고기 요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바싹 익혀 드셔야 합니다.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고기 속 색깔이 회색으로 변할 때까지 완벽하게 익혀 드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맛을 조금 더 즐기겠다고 뇌 건강을 걸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자, 드디어 상위권으로 진입합니다. 위험한 음식 3위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 안주, 바로 생선회입니다. 연말 모임 메뉴로 횟집 예약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횟집에 가서 주문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사장님, 여기 양식 말고 자연산으로 주세요. 비싼 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거잖아요. 라고 하시죠. 맛이나 쫄깃한 식감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다닌 자연산이 더 좋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생충 안전도 면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비싼 자연산보다 저렴한 양식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식 광어나 우럭은 사람이 관리하는 수조에서 기생충 검사를 마친 깨끗한 사료만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노출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넓은 바다를 누비는 자연산 물고기는 다릅니다.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새우도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도 잡아먹으면서 뱃속에 기생충을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이때 감염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생충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고래배충, 의학 용어로는 아니사키스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이 고래배충은 생명력이 정말 끈질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주, 식초, 와사비, 매운 양념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회를 드시고 나서 서너 시간 뒤 혹은 그날 새벽에 갑자기 배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복통이 찾아옵니다. 동시에 구토를 심하게 하신다면 10중 8구 이 녀석 때문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환자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선생님, 저 위경련인가 봐요.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라고 호소하십니다. 내시경을 넣어보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보입니다. 하얗고 실 같은 기생충이 위장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머리를 쿵쿵 박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강력한 진통제를 맞아도 잘 듣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구충제 약을 먹어도 이 녀석들은 잘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시경으로 의사가 직접 한 마리씩 집게로 집어서 꺼내야만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회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연산 회를 드실 때는
횟집 주방장님의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래회충은 크기가 커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를 얇게 썰면서 밝은 조명 아래서 기생충을 확인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반대로 두툼하게 썬 회는 그 살 속에 기생충이 숨어 있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냉동입니다. 참치회처럼 영하 20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꽁꽁 얼린 냉동 횟감은 기생충이 이미 다 죽어있기 때문에 100% 안전합니다. 또 집에서 드실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생충의 몸통을 이빨로 끊어버리면 위벽을 뚫지 못하고 죽으니까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배가 너무 아프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겁니다. 이제 2위입니다. 대한민국 밥도둑의 대명사, 바로 게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장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잡은 꽃게나 대게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대상은 바로 민물개, 즉 참깨와 민물가재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할머니가 개울가에서 잡은 참깨로 간장게장을 담가주시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계곡에 놀러가서 가재를 잡아 구워 드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게 추억이 아니라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민물 갑각류에는 폐흡충이라는 아주 독한 기생충이 우글거립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폐에 구멍을 내고 집을 짓는 녀석들입니다. 감염되면 처음에는 감기처럼 기침이 나다가 나중에는 멈추지 않는 마른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를 뱉으면 쇳록 냄새가 나는 붉은 피가 섞여 나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에 뭔가 희끄무레한 게 보여서 많은 분들이 폐결핵이나 폐암인 줄 알고 놀란 가슴을 안고 대학병원까지 오십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면 폐흡충 때문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경과 의사잖아요. 제가 이 녀석을 위험한 음식 2위로 뽑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폐흡충이라는 놈은 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길을 잃고 혈관을 잘못하면 척수를 타고 뇌까지 올라갑니다. 이를 뇌폐흡충증이라고 하는데요. 뇌 속에 들어간 기생충이 뇌 조직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심각한 두통과 시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심지어 반신마비가 오거나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게장 한 번 잘못 먹었다가 뇌가 망가진다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의학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엄연하고도 빈번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간장에 며칠을 절였는데 짜서 죽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폐흡충은 간장의 염분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물게장은 살아있는 기생충을 그저 짭짤하게 양념해서 드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민물게, 참깨와 민물가재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탕이나 튀김으로 푹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기생충은 100% 죽습니다. 간장게장이 너무 드시고 싶으시면 꼭 안전한 바다꽃게로 만든 것을 드세요. 민물 재료는 날 것 금지. 이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폐와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신경과 의사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 음식입니다. 잘못 섭취할 경우 평생 씻을 수 없는 뇌신경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위는 바로 비온디 길가에서 흔히 보이는 야생 달팽이와 강계 사는 왕우렁이 같은 민물 고등류입니다. 선생님, 프랑스 요리 중에 달팽이 요리인 에스카르고는 고급 요리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사료를 먹여 양식한 식용 달팽이는 안전합니다. 제가 목청 높여 경고하는 건 바로 야생입니다. 비가 오면 풀숲이나 텃밭에 달팽이들이 기어 나오죠. 혹은 캠핑 가서 맑은 물에 사는 우렁이를 재미삼아 잡기도 합니다. 이걸 몸에 좋은 자연산 보양식이다 라며 대충 씻어서 날로 드시거나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광동 주열선충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뇌에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생충은 쥐의 폐 동맥 속에 사는데 쥐의 배설물을 통해 알이 나옵니다. 그 알을 달팽이나 우렁이가 먹으면서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 감염된 달팽이를 덜 익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들어온 유충은 위벽을 뚫고 혈관을 타는데 특이하게도 이 녀석들은 척수를 타고 뇌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감싸고 있는 막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호상구 뇌수막염을 유발합니다. 이 기생충이 뇌에 침투하면 증상이 매우 급격하고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진통제를 아무리 써도 듣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피부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고 급기야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의식이 흐려져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지더라도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평생 인지기능 장애나 신경학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대상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화단이나 흙밭에서 놀다가 달팽이를 맨손으로 만지고 그 손을 씻지 않고 입에 넣거나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야생에서 잡은 달팽이나 우렁이는 맨손으로 만지지도 마십시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껍질째 끓는 물에 오랫동안 푹 삶아서 완전히 박풍이서 아주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1위로 꼽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기생충은 약도 잘 듣지 않고 뇌라는 장기의 특성상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1위부터 7위까지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은 식품들을 쭉 알아보았습니다. 듣고 나니 아이고 무서워서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제 의도는 여러분께 공포심을 주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먹으면 얼마든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음식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바로 자연산, 민물, 그리고 날것, 즉 생식입니다. 기생충 예방,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2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강이나 호수, 개울 같은 민물에서 나는 건 무조건 펄펄 끓여서 푹 익혀 먹는다. 미나리든 물고기든 개든 달팽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불에 충분히 익히면 기생충은 100% 죽습니다. 둘째, 바다 생선회를 드실 때는 내장이 살에 닿지 않게 위생적으로 손질하고 가급적 급속 냉동 처리된 것을 먹는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여름철에는 날것 섭취를 조금만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기생충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가지 위험한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혹은 나는 앞으로 이것만큼은 절대 날로 안 먹겠다 하고 다짐하신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위, 달팽이인가요? 아니면 2위 민물게장인가요? 여러분의 결심을 적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다른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께 질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된 교육용 컨텐츠입니다. 만약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영상 내용만 보고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확인이 가장 안전한 지름길이니까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이 되고 우리 뇌가 됩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한 번의 부주의로 뇌와 장기가 고통받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뇌가 평생 맑고 건강하기를 10년차 신경과 전문의 김민지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와 신경 건강을 지키는 유익하고 쉬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